7장 4절하고 7장 5절은 일단 스킵을 하고 8장 1절의 마찰부터 보겠습니다. 마찰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설명할지 하고 찾아봤는데요. 유튜브에 학생들이 만든 유튜브가 가장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큰 물건이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밀어도 힘을 줘가지고 밀어도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인데요. 얘가 무게가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우리 정력학을 배웠으니까 잘 알다시피 이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직 항력이라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밀었을 때 밀리지 않는 힘이 이게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해서 일정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게 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찰력이라는 게 미는 힘하고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데요. 도대체 이 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 힘 마찰력의 특징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의 화면을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마찰력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 하단하고 물건의 표면하고 이 하단하고 물건인데요. 이렇게 거칠기가 있을 거잖아요. 거칠기가 있을 때 하단에 거칠기가 있고 위쪽에 물건의 거치기가 이렇게 있으면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설명이 있는데, 이런 설명은 마찰력의 10% 정도밖에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여기 용접을 할 때요. 용접을 할 때 용접을 할 때는 어떤 열을 가해 가지고 상단하고 하단에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이어 나가는 거잖아요. 녹여 가지고 이어 나가는 건데, 실제로 실온에서도 상단하고 하단이 있으면은 하단 사이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열 대전이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용접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일반 온도에서의 냉용접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사용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붙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힘을 가해 가지고 밀게 되면은 이게 붙어 있는 것들이 표면들이 깨지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초반에 마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생기는 거고요. 이렇게 상단하고 하단이 이런 식으로 실온이 원래 고온하고 대비하면은 차갑기 때문에 냉이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냉용접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상단하고 하단 사이에 가볍게 이렇게 냉용접이 생겨버려서 밀면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다가 이게 뭐냐면은 외력이고요, 마찰력입니다. 따라서 표면이 있고요, 어떤 바닥 같은 게 있고요. 이게 물건이 있을 때 어떤 힘으로 밀면은 쭉 여기 마찰력 프릭션이 생기잖아요. 프릭션이 생기는데 쭉 밀리지 않다가 최고의 힘이 생기면은 그제서야 이게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냉용접이 부서지는 힘이 크기가 요 마찰력이고 요 힘이 고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일단 부러지고 나면은 힘이 뚝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처음에 붙어 있던 그 용접이 깨지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냉용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올라갔다가 이렇게 정적인 상태에서 맥시멈으로 마찰력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졌을 때 이렇게 거의 일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확대하면 마찰력의 크기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계속 왔다 하는 거는 표면, 바닥의 표면하고 물건의 표면이 서로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을 때 마찰력은 일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찰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면적과 관계없이 질량과 관계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여기 질량이 똑같이 m이면은 왜 면적 요 밑에 있는 면적하고 관계없이 mg 값하고만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이게 움직이면은 앞쪽으로 갈 때는 뒤쪽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생기는데 마찰력은 왜 동일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보면요. 요게 해당되는 게 이겁니다. 사실은 마찰력의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접촉하는 점 자체는 많아지고요. 점은 많아집니다. 접촉점은 많아지지만은 접촉점은 많아지지만은 접촉하는 지점에서의 냉용접은 조금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게 위에서 물건의 무게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용접이 되는 것에서의 결합 정도는 좀 떨어지는데 여기 물건은 동일한데 물건의 크기는 동일한데 이렇게 접촉하는 점 자체가 적으면은 접촉점이 적으면은 냉용접하는 강도가 더 세어집니다. 이렇게 더 세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왼쪽에서의 마찰력의 크기하고 오른쪽에서의 마찰력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왼쪽은 접촉점은 많지만은 용접하는 크기는 작고 오른쪽은 접촉하는 점의 크기는 적지만은 용접하는 것의 크기는 세기 때문에 두 개가 그 효과를 비교를 하면 서로 간에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움직이는 속도하고 마찰력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단이 있고 위에 상단에 물건이 있는데 물건을 이걸 빨리 당길 때 하고 이거를 천천히 움직일 때의 마찰력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빨리 움직이면은 이 접촉하는 것의 개수는 많아지고 그 대신 냉용접되는 것의 강도는 작아지고 천천히 움직이면은 개수는 적어지지만은 냉용접되는 것의 강도는 올라가고 그래서 이 효과 때문에 서로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찰력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일단 마찰력은 수직 간격에 비례한다. 이거는 옛날부터 많이 배웠을 건데요. mg가 있으면은 n이 있으면은 마찰력은 만약에 앞쪽으로 움직이면은 마찰력은
US 또는 UK라고 하는 것은 노멀 포스에 비례한다. 근데 US라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서 봤듯이 처음에 마찰력이 쭉 올라가다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마찰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커졌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찰력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일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지 마찰력이라는 게 존재하고 움직일 때의 마찰력 두 개가 존재를 하는데 이것은 수직 항력 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요. 수직 항력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된 것의 이유는 뒤쪽에 나올 것 같은데요. 수직 항력에 대해서 비례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물건이 있을 때 무게가 중력 이게 하중이 있고 여기가 만약에 힘을 가하면 수직 항력의 크기는 수직 항력 노멀 포스는 P 더하기 W가 됩니다. 그냥 이것의 질량만이 아니라 내가 만약 어떤 하중을 가해버리면 그것도 수직 항력의 하나의 힘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을 가하고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여기 질량이 하중이고요. 하중이고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수직 항력이라는 것은 하중 W 더하기 P 성분의 Y 성분 PY를 합친 게 이게 수직 항력입니다. 수직 항력 이거 정력학에서 했으니까 이제 평형 상태에서는 여기 당연히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마찰력이라는 것은 USN이 됩니다. 수직 항력에다가 마찰 개수를 곱해야 되는 거죠. 움직이기 전까지는 US 정적인 상태에서의 마찰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수직 항력이라는 것의 의미는 단지 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심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요거죠.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게 됩니다. 아까 보았듯이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내경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가했을 때 움직일 때에 저항하는 힘은 정지되어 있을 때 가장 크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게 부러진 상태에서 계속 순간적으로 냉용접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 마찰력이 적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마찰력은 일정하지가 않다라는 말은 이 사이가 사실은 투들투들하다라는 말인데 우리 정력학 교과서에서는 요거 거의 일정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정하지 않다 이거는 자세히 보면이라는 말을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접촉력의 면적이 넓이나 속도하고는 관계없다. 요 밑에 있는 면적하고는 관계없이 수직 항력 노멀 포스하고만 관계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마찰력하고 동마찰력이라는 게 있는데 정마찰력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맥시멈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정마찰력이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동마찰력은 정마찰력보다 더 적은 상태의 값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찰력에서 마찰각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찰각 별건 아니고요. 가령 여기에 자중이 있죠. mg라는 힘이 생기고 여기서 외부에서 힘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노멀 포스가 생기고 마찰력이 생기잖아요. 마찰력이 생기는데 마찰력이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일직선으로 되는 게 지금 마찰력의 기본적인 현상이었잖아요. 여기서 노멀 포스에 비례하는 게 정마찰 개수하고 동마찰 개수가 두 개가 존재하고 정마찰 개수로 힘이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을 경우 그러니까는 맥시멈까지 이렇게 딱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는 마찰력의 힘이
US의 N이 되고, 그러면은 노멀 포스하고 마찰력하고 사이의 합력을 계산을 하면은 R이 리절턴트 포스 R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사이의 각도가 얼마냐인데요. 이 각도가 탄젠트, 여기에 탄젠트 US라고 합시다. 시타 S는 n분의 USN이 되잖아요. 따라서 탄젠트 파이의 S는 US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정마찰각이라고 표현을 한다.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멀 포스가 있고 마찰력이 있으면 그 사이에 각도를 마찰각이라고 표현한다는 거니까요. 큰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여기 이제 비어책 우리 교과서에 있는 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멀 포스라는 것은 수직 항력입니다. 수직 항력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중뿐만 아니라 내가 외력을 가하면 그 외력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바닥에서 상단의 물건으로 힘을 받쳐주는 게 수직 항력입니다. 이때는 P 플러스 W가 되겠죠. 근데 자중이 있고 힘을 가하는 게 일정한 각도로서 가해지면은 수직 항력은 자중에다가 Y 성분에 해당되는 것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마찰력이 수직 항력 곱하기 정마찰 개수보다 적으면은 F 이퀄 PX가 되어서 정지한 상태가 되고, 막 모션을 일어나기 시작할 때는 마찰력의 크기하고 수직 항력의 크기 곱하기 정마찰 개수하고 동일한 순간에 이제는 모션이 임펜딩,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외부에 가해지는 힘이 더 커졌을 때는 마찰력이 순간적으로 이제 다시 동마찰 개수로 바뀌잖아요. 동마찰 개수로 바뀐 상태에서 FK는 UK의 N이 됩니다. 그 상태면은 당연히 PX가 FK보다도 더 큰 상태가 되면서 모션이 일어나고 있다. 이때는 이제 움직이면은 정력학의 세계가 아니고 동력학의 세계가 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모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그림으로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럼 교과서 438페이지 예제 18.1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마찰력의 개수가 정지 상태에서는 0.25,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0.20입니다. 여기서 이 블락이 있는데, 블락이 이퀴브리엄,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 마찰력의 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의 문제입니다. 일단 움직이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300N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힘이 작용하는 게 이렇게 되고요. 아래 방향으로 되면은 연직 방향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노멀 포스를 찾아야 됩니다. 노멀 포스를 찾으면은 하방으로 작용하는 게 노멀 포스는 얼마냐면은 300 곱하기 지금 기울기가 5대 4대 여기 3이 되니까요. 5분의 4가 되고, 이게 노멀 포스로서 240 뉴턴이 노멀 포스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밑으로서 이렇게 내려가는 힘이 300 곱하기 5분의 3이 돼서 180 뉴턴이 되고요. 중력이 이 하단으로 작용하는 게 노멀 포스하고 동일하게 240이 작용하고 노멀 포스가 240이 작용을 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P가 100이라는 뉴턴으로 밀고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밑으로 움직이면은 여기에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마찰력이 움직이는 것의 반대 방향. 여기 정지 상태에 있고 여기에 움직이면은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생기면은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마찰력이 생깁니다. 마찰력이 생기면은 먼저 100이라는 힘하고 요 100이라는 힘하고 마찰력이 생기는 것하고 300에서 곱하기 아래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힘 5분의 3 요게 5분의 3이고 요게 180N하고 이 두 개 사이가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봐야 되잖아요. 어느 쪽이 더 큰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정마찰 계수를 이용을 해서 이게 큰지 어느 쪽이 큰지를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정마찰 계수는 Fs는 이렇게 쓸까요? F 프릭션인데 S라고 쓸까요? 왜냐하면 US의 노멀 포스고 US라는 거는 지금 0.25 곱하기 노멀 포스가 240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계산을 하면은 60N이 됩니다. 여기서 60N을 집어넣으면은 합치면은 160이고 180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이 더 큽니다.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다시 정마찰력이 아니라 동마찰 계수가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릭션에서 움직이는 것 K라고 할까요? 움직이는 것이 작용을 하고 움직이는 것의 마찰 계수는 6K의 N는 0.20 지금 6K는 0.20으로 잡아놨죠. 0.20 곱하기 240을 하면은 48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힘의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100이라는 뉴턴으로 힘이 밀고 마찰력은 48N이 생기고 차중 300N에 의해서 아랫 방향으로 생기는 힘이 180N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게 가속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밝히라는 이야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의 예제 8의 3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문제인데요.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움직일 수 있는 블라킷이 여기 있고요. 파이프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바깥 부분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고요. 파이프에 지름이 75mm가 되어 있고요. 이 사이에 파이프하고 블라킷 사이에 마찰 계수가 0.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정마찰 계수인지 동마찰 계수인지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면은 이게 막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마찰 계수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블라킷의 무게는 무시 가능한 상태에서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x 값을 구해라는 건데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그림을 아래와 같이 자유물체도로 그려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해서 그림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파이프고요. 블라킷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블라킷이 위하고 아래에 존재를 하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힘을 가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블라킷의 형태는 이 파이프하고 블라킷 사이의 간격이 모두 일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하고 이 모든 원둘레 사이에서 이 파이프가 있으면 모든 원둘레 사이에서 일정하게 간격에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하중이 이렇게 가해집니다. 이렇게 하중이 W가 가해지면은 블라킷이 약간 움직이겠죠. 사실은 간격이 줄어들면서 그러면 어떻게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조금 과장해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과장을 해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을 여기서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블라킷이 과장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점에서 이 포인트 접촉이 일어나냐면 이 두 점에서 지금 접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면은 일정한 간격이 있었는데 그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 포인트하고 이쪽 포인트 두 포인트에서 접촉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그 간격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떨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의 포인트에서 새로운 발력이 생기고 이렇게 발력이 생기면서 이 하중으로 생기는 모멘트를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이런 발력이 두 개가 생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을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은 아마 1학년 학생들이 가장 힘든 것이 이와 같은 그림이 있을 때 이 그림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자유물체들을 그려내는 것 자체가 아마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W라는 힘이 왔을 때 일정하게 간격이 있었는데 일정하게 간격이 있는 이런 형태가 하중 W가 가해지면서 이런 형태로 변형이 일어났고 이런 형태로 블라킷이 변형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에서 접촉이 일어나면서 노멀 포스로 수직항력이 생기고 수직항력 NB하고 NA가 생기고 수직항력이 생긴 상태에서 하중이 밑으로 밀어내려고 하니까는 위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두 개가 생겼다. FA, FB 두 개가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US의 NA, FB는 US의 NB라고 이렇게 하중이 생겼다. 요거를 그리고 나면은 이제는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먼저 X방향으로의 하중을 힘의 균형을 생각을 하면 힘의 균형이 있는 최소의 X값을 구하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X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생각하면 NA 이퀄 NB가 됩니다. 이게 동일한 값이 되고요. Y방향을 생각을 하면은 Y방향은 FA 플러스 FB 이퀄 W가 됩니다. FA와 FB는 A점하고 B점에서의 접촉이 일어나는 곳에서의 마찰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마찰력은 USNA 플러스 USNB 이퀄 W가 됩니다. 그리고 NA 이퀄 NB이기 때문에 USNA 플러스 USNA 이퀄 W가 됩니다. 여기서 US는 지금 현재 0.25가 되기 때문에 0.25 NA 플러스 0.25 NA 이퀄 W라서 0.5 NA 이퀄 W 따라서 NA 이퀄 EW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다 적어놓게 NA 이퀄 EW가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최소의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모멘트식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한 포인트에서 지금 접촉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원 포인트에서 접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힌지하고 동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밴딩 모멘트 MBS의 밴딩 모멘트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모멘트 BS의
포인트 B에서의 모멘트가 제로라는 식을 이용을 하면은 지금 이거를 플러스라고 합시다.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모멘트를 플러스라고 하면은 NA 곱하기 0.25 빼기 FA 곱하기 0.075 빼기 W 곱하기 여기에서의 거리가 파이프 중간에서의 거리가 x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를 생각을 하면은 x-0.0375 이퀄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NA 곱하기 0.25 곱하기 되기 FA는 뭐냐면은 US의 NA가 되겠죠. US가 지금 0.02입니다. 0.25 NA 곱하기 0.075 빼기 W x-0.0375 이퀄 제로가 되고 NA는 이 상태에서 NA는 2W가 되니까 2W 곱하기 0.25 마이너스 0.25 곱하기 2W 곱하기 0.075 빼기 W x-0.0375 이퀄 0이 되면서 여기서 x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x 값 마지막 결과 값만 구하면 x 이퀄 0.3이 됩니다. 이 문제를 이제 다 풀었으니까 다 풀고 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보면은 이 0.3인 상태까지는 이 마찰력이 이 W 값을 견딜 수 있고 만약에 0.3보다 더 값이 커지면은 이제 정지 마찰력을 넘어서는 형태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는 정마찰 계수가 아니라 정마찰 계수의 값을 이제 마찰력에서 계산을 대입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마느냐 이고 그 그림의 핵심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그것이 힘이 가해지면서 두 포인트에서 접촉이 일어난다라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441페이지 예제 8의 4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봤던 문제하고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요. 질량이 8,400의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이 곡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체가 있으면은 트럭이 이렇게 곡선 도로를 이렇게 달리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럭이 곡선을 이렇게 만약에 달리고 있다면은 트럭이 있으면은 트럭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하겠죠.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트럭을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하나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두 타이어 사이의 거리는 1.8m이고요. 트럭이 기울임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기울임이 발생하기 전이라는 것은 트럭이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발생하기 전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직전이라는 건 뭐냐면 한쪽 포인트만 접촉이 있고 이거는 막 트럭이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반력은 여기서만 존재를 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행하중 트럭이 기울임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최대 행하중 H를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 H를 구하고 기울어짐이 발생하기 전에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을 타이어와 노면 간의 최소 정마찰 계수를 구하라. 여기서의 정마찰 계수를 US의 NB를 계산해서 US 값을 구해라는 게 이것의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도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물체도를 잘 그려야 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문제 글을 읽으면서 이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 건데요. X 방향을 보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막 기울음이 발생하기 전에 H를 구하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정력학을 적용하는 겁니다. H는 FB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모멘트를 B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해보겠습니다. B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해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의 포인트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모멘트가 MB 이퀄 제로가 됩니다. 따라서 H 82.4 곱하기 8의 면적이 0.8이잖아요. 0.8 마이너스 H 곱하기 1.4 이퀄 제로. 따라서 H는 47.1kN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막 넘어지기 시작할 때는, 막 기울음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의 포인트에서만 접촉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접촉인 상태에서 정력학이 성립하니까 모멘트 B 이퀄 제로를 사용을 하면은 82.4 곱하기 0.8 빼기 H 곱하기 1.4 이퀄 제로가 되기 때문에 H는 최대 행하중은 H는 47.1이 나오고요. 47.1이 나오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힘의 평형을 구하면은 마찰력이라는 것은 H 값하고 동일하게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FB 이퀄 47.1N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MB는 얼마입니까? MB는 Y 방향으로 힘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MB는 82.4가 되고요. 따라서 FB라는 게 마찰력이지 않습니까? F 스태틱한 정마찰 계수의 맥시멈 값을 구하면은 US의 NB가 되니까요. US의 NB라는 게 지금 82.4 이 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82.4가 되고 이 값이 행하중 H하고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47.1 따라서 정마찰 개수는 0.572가 되면은 0.572가 되면은 이 행하중이 47.1일 때 슬립을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정지 마찰력으로 힘을 버텨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이 행하중 H가 클 때에도 이거를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받쳐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타이어의 마찰 계수가 크면 클수록 행하중이 크더라도 슬립하지 않고 옆으로 넘어지지 않고 잘 받쳐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타이어를 살 때 그 광폭 타이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폭 타이어라는 게 실제로는 마찰력이 큰 타이어입니다. 마찰력이 큰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H 값이 커지는데 H 값이 커지더라도 옆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찰력이 크게 해가지고 이 트럭 같은 것이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타이어의 역할입니다.